일단 기초까지는 해둔 상태이고 톤업 베이스부터 올려주도록 할게요. 이 VDL 베이스는 승무원 분들이나 아나운서 분들 메이크업을 많이 하시는 분이 직접 개발에 참여를 하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원래도 이 제품을 굉장히 잘 쓰셨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 특유의 뽀얀 쿨톤 피부를 만들어 주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하는 친구입니다. 사실 원래 샵에 가면은 눈 화장부터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저희는 좀 일상 버전이기도 하고 하니까 이런 쿨톤 베이스는 전체적으로 깔아주고 눈 화장을 하고 다시 베이스로 돌아오도록 할게요. 눈 화장이나 이런 게 색감을 찾는데 훨씬 더 수월하거든요. 다음은 이 글로우엑스 퍼프로, 와, 이 퍼프는 이렇게 생긴 퍼프계의 혁명이랄까? 이게 우리가 흔히 에어 퍼프라고 불리는 루비셀 퍼프들 있잖아요. 그 원단을 사용한 거라고 하는데 진짜 쫀쫀해요. 그래서 일단 그 특유의 갈라짐, 건조함 이런 것도 없고요. 모공도 되게 잘 채워주고 뭔가 짱짱한 느낌? 그리고 물을 안 묻혀도 꽤나 부드러워서 너무 좋아요. 가격대가 좀 있긴 한데 그 가격값을 하는 것 같아요. 그다음 남은 양으로 이렇게 해주면 아까보다 훨씬 더 좀 뽀얗고 맑은 느낌이 나죠. 이 웨이크메이크 파우더는 제가 파우더 중에 거의 몇 안 되게 다 쓰고 또 구매를 한 제품입니다. 일단 유분 자체를 되게 잘 잡아주기도 하는데 되게 곱고 리뉴얼 전에 불편한 케이스를 감수하고라도 살 만큼 되게 좀 획기적이었어요. 눈썹은 클리오. 무슨 제품을 사용하냐 보다는 모양이 중요한데 좀 일자에 가깝게 너무 두꺼우면 남성적이게 보이는 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원래 평소에 눈썹을 그리는 게 아치형이라서 여기가 좀 들어가 있고 모양 자체가 이렇게 다듬어져 있는 편이긴 한데 이런 메이크업 할 때는 최대한 일자 또는 둥근 아치형으로 그려줍니다. 이런 메이크업의 포인트는 단정함, 그리고 좀 인상이 순해 보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꼬리 쪽이 최대한 내려갈 수 있게 일자 눈썹을 그려주고요. 아이 프라이머 사용해줄게요. 눈화장이 되게 화사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아이 프라이머는 필수입니다. 발색을 훨씬 높여주기도 하고요. 되게 뽀용한 색을 썼을 때 쌍꺼풀에 끼는 경우도 많거든요. 이 에스쁘아 제품 사용해줄게요. 이 제품이 좋은 이유가 그 특유의 아나운서 메이크업에 쓰기 좋은 색들이 다 모여 있어요. 일단 화사한 핑크톤부터 시작해서 저처럼 웜톤이신 분들이 좀 유하게 쓰실 수 있는 뉴트럴한 톤이 있고, 그다음 아이라이너 풀어줄 수 있는 색, 그다음에 음영으로 좀 쓸 수 있는 색까지 있기 때문에 이런 스타일의 메이크업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팔레트 추천드립니다. 우선은 이 색하고 이 색을 섞어서 베이스를 넓게 깔아줄게요. 베이스는 진하게 까는 것보다 넓게 까는 게 중요한 아이입니다. 넓게 깔아야 다음에 아이라인을 그렸을 때 훨씬 어색함이 덜하거든요. 다음에 총알 브러쉬를 사용해서 이 음영색 조금 더 포인트를 준다는 생각으로, 그 다음에 조금 더 음영감을 줄 수 있는 색이랑 이 색 섞어서 이런 모양을 만들어줘야 나중에 아이라인을 여기까지 내려도 훨씬 덜 어색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대망의 아이라인을 그릴 건데 가이드라인으로 정말 쓰기 좋은 다이소 브러쉬, 사선 브러쉬로 되어 있고요. 요 가장 진한 색으로 내 눈이 있으면 이 눈에서 너무 이렇게 떨어지는 게 아니라 내 눈매에서 일자로 이렇게. 그 다음에 아까 음영을 줬던 아이로 아이라인하고 한 번 더
아이라인 그려줄게요. 눈을 뜬 상태에서 아까 그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그 다음에 나는 조금 더 또렷한 느낌을 원한다. 그러면 이제 리퀴드 제품을 사용해서 내가 그려놓은 눈꼬리 부분에 한 3분의 2까지 다시 이 진한 색으로 저희가 펜슬하고 리퀴드를 둘 다 썼잖아요. 그걸 연결시켜줍니다. 사실 속눈썹을 붙이면 가장 예쁘긴 하거든요. 근데 중요한 날일수록 사실 속눈썹이 더 눈에 걸릴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샵 후기들 보면은 속눈썹이 계속 신경 쓰여가지고 면접을 제대로 못 봤다 이런 내용이 있을 정도로 생각보다 속눈썹이 눈에 이물감을 크게 줍니다. 개인적으로 내가 속눈썹을 엄청 잘 붙인다, 원래 맨날 붙이고 다녔다 이런 게 아니라면은 내 속눈썹으로 속눈썹을 연출하는 것도 하나의 전략일 수 있어요. 그리고 좀 과한 느낌을 많이 주는 요인도 속눈썹이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내 속눈썹을 잘 컬링을 해두고 이 친구가 블랙인데 뭉치지가 않아서 찝어주기에 좋더라고요. 아니면 에뛰드 컬픽스 제품이 되게 묽어서 이런 속눈썹 표현하기는 좋아요. 그리고 핀셋은 제가 옛날에 추천했던 이런 네일 핀셋. 그 다음에 컨실러 펜슬을 사용해서 살살살 애교살을 만들어줍니다. 사실 원래 애교살 자체가 되게 많으신 분들은 이렇게까지 안 해주셔도 되거든요. 저는 애교살 자체가 되게 없기 때문에 이거 보시면 그 모양이 이렇게 돼야 돼요. 이게 이렇게 되면 고양이 눈매가 되거든요. 이렇게 돼야 강아지 눈매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이런 밝은 색으로 풀어주고요. 이 투쿨 제품으로 윗색을 한번 깔아주고 그다음에 더 밝은 색을 사용해서 그 다음에 이게 진짜 중요한데 약간 이런 붉은기 있는 제품하고 조금 색감이 있는 제품을 섞어서 이 앞쪽을 살짝 내려주는 거예요. 근데 이런 섀도우가 없으시거나 아니면 이런 작은 브러쉬가 없으시다 또는 이게 색감이 좀 안 나온다 하시는 분들이 요즘 요 립펜슬 되게 많잖아요. 좀 붉은색이면은 괜찮거든요. 펜슬 타입들이 좀 더 발색이 진하기 때문에 이걸로 이렇게 앞트임을 해주셔도 됩니다. 그럼 아까보다 훨씬 여기 눈매가 내려왔죠? 그리고 아래쪽도.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 연결해주고 그림자를 좀 줄 거거든요. 또 음영 브러쉬로 살살살살살 요 동공 전까지 그냥 애교살하고 내 눈하고 너무 동떨어지지 않을 정도로만 이렇게 해주고 이제 베이스를 마저 좀 해줄게요. 파운데이션은 더블웨어 사용해 줄 거고 피부 표현이 너무 번들거리는 제품보다는 좀 깔끔하게 되는 제품이 좋아요. 왜냐면 아무래도
아무리 일반인 버전이어서 눈 화장을 좀 약하게 했지만 좀 이따가 펄도 들어가고 하면 눈에 포인트가 되게 많은데 얼굴 전반적으로 광채감이 있으면 좀 지저분해 보이거든요. 다음에 웨이크메이크 파데 사용해서 이게 조금 더 저한테는 밝아요. 조금 더 화사했으면 좋겠는 볼 부위, 이마, 콧대. 이 파운데이션은 솔직히 좀 기대감이 컸거든요. 근데 당연히 백화점 파운데이션만큼은 아니었다. 저는 차라리 이걸 살 바에야 더블웨어를 사는 게 낫지 않나. 더블웨어가 더 모공도 잘 가려주고 색감도 예쁘고요. 이 친구가 살짝 밝게 나온 건 좋은데 막 무너짐이 되게 예쁘고 그런 건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이제 컨실러를 사용해서 이런 좀 신경 쓰이는 부위, 그 다음에 다크서클. 요 루나 컨실러도 그 아나운서 메이크업 자주 하시는 분이 개발에 참여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런 다크서클이나 뭔가 피부 톤을 딱 정갈하게 하기에 되게 최적화된 그런 제품인 것 같아요. 더샘은 저는 개인적으로 커버력은 좋은데 조금 건조한 느낌? 저는 입술이 좀 이렇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살짝만 여기 그어줄게요. 이 상태에서 이제 나는 면접이나 이런 걸 준비한다 하시는 픽서를 한번 뿌려주시고, 이 그림자를 그리기 전에 다크서클을 커버를 해줘야지 얘가 다크서클처럼 안 보여요. 애교살이 포인트인 경우가 진짜 많잖아요. 그래서 애교살에 좀 더 공을 들여볼게요. 우선은 이 홀리카 홀리카, 요거는 펄이 좀 콕콕 박혀있는 스타일이고, 저는 사실 완전 뽀용한 것보다 요런 게 애교살이 좀 더 잘 어울리는 타입이거든요. 근데 원래 뽀용한 게 어울리시는 분들은 아예 좀 더 뽀용한 제품을 쓰셔도 돼요. 그 다음에 제가 진짜 좋아하는 트윙클팝 아이스틱. 릴리바이레드 요 펄 있잖아요. 요 펄을 요런 두꺼운 거 말고 요런 얇은 브러쉬로 얹어주면 미쳤죠? 이렇게 하면 눈 화장은 거의 끝이 났고, 쉐딩 잡아줄게요. 일단 코부터. 저는 사실 여기를 진하게 넣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면 사람의 인상이 되게 세 보이고 좀 남성적으로 보이는 면이 있어요. 아무래도 T존이 강하게 되면 좀 더 강한 이미지가 되기 때문에. 그림자 컬러 토크 섀도우 사용해서 이 데이지크 쉐딩, 가장 획기 도는 색을 좀 섞어서 이런 매트한 제품으로 하이라이터를 주면 되는데, 이런 핑크 메이크업을 했으니까 조금 더 핑크기가 도는 이 롬앤 섀도우 사용할게요. 얘가 가루 날림이 진짜 심해서 옷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파우더 처리 전반적으로 좀 할게요. 블러셔를 해줄 건데 제가 너무 좋아하는 이 삐아 크림 블러셔를 써줄 거예요. 퍼프에 이 다우니 엔젤 색을 밑바탕으로 깔아줄게요. 이걸 쓰면 볼이 진짜 뽀용하게 올라오거든요. 대신 너무 이렇게 빡빡 두들기면 아무래도 크림 블러셔라 베이스가 벗겨질 수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 다우니 피치로 이제 다 썼어요. 이제 입술을 해줄 건데요. 립밤을 닦아내고 제가 항상 주변 분들한테 제일 많이 듣는 질문이 입술에 어떻게 그렇게 각질이 없냐, 어떤 제품을 써야 되냐 하시는데 제품은 늘 알려줄 수 있지만 진짜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제품이 중요한 게 아니라 립밤을 제발 듬뿍 발라라 하거든요. 각질이 풀어 나오려면 입술에 립밤을 엄청 많이 발라야 돼요. 정말 듬뿍듬뿍 바르시고 아침에 화장할 때뿐만 아니라 저녁에 주무실 때부터 바르시고 자야 풀고요. 이제 좋은 제품들은 아침에 잠깐 발라도 풀긴 하죠. 근데 저녁에 바르고 자면 더 좋죠. 그때 한번 불리고 아침에 불리면 확실히 입술이 보들보들해져요. 사실 샵의 그런 스킬은 아니고요. 저는 입술색이 워낙 진하고 입술 자체가 좀 처져 있잖아요. 근데 좀 웃는 상을 만들어야 돼서 이렇게 착색이 진한 제품으로 여기에 착색을 만들어줍니다. 이게 립 라이너를 쓰면 뭐 커피 마시고 하면 다 지워져요. 그리고 원래도 여기가 좀 더 진해야 그림자처럼 보이거든요. 이것도 그 샵 선생님이 만드신 제품이에요. 여기 브랜드가 그 되게 요런 제품으로 특화되어 있으니까 관심 많으신 분들은 들어가서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 립이 진짜 그 인스타에서 보이는 승무원이나 아나운서 메이크업에서 보이는 뽀용한 그 색이거든요. 근데 이게 단독으로 바르면 좀 뭐지? 싶을 정도로 되게 색이 좀 형광기가 과하고 질감도 되게 당황스러울 수 있어요. 되게 클레이 같은 질감이라 브러쉬로 발라야 요 질감은 훨씬 예쁜 것 같아요. 일단 이렇게 조금 전반적으로 발라주고 이 위로 립 라이너로 이 립을 사용하실 땐 이 글로우도 반드시 사용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딱 인스타에 보던 그 립이 완성돼요. 보이시나요? 이거잖아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쉐딩. 쉐딩 하실 때 뭉칠까봐 걱정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파우더를 넣고 충분히 브러쉬에 묻혀준 다음에 쉐딩을 묻혀서 써주시면 뭉침이 훨씬 덜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얼굴을 좀 보시면서 부족하다고 느껴지시는 부분에 손을 좀 봐주시면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 좀 꺼진 거
팔자. 저는 앞볼이 되게 없는 편이라 너무 과하게는 말고 콧대나 코끝 살짝. 다음에 펄이 조금 더 있었으면 좋겠어서 해주면 메이크업은 완성입니다. 특히 제조업 취업자 중 20대 비중은 10.6%로 60대 13.2%